안녕하세요. 이효민 수학학원 원장 선생님 이효민입니다. 오늘은 2022년 한광여자고등학교 수1 중간고사 어려운 문제 풀이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번 문제 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 부채꼴이 중심각이 3분의 파인 부채꼴 그림이 이렇게 있고 원에 요 부채꼴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3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 S1은 부채꼴의 넓이, S2는 원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를 뺀 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특수각이 나오는 경우에 특수각을 이용하는 걸 습관에 들이면 좋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어떠한 직선에 접할 때 수직이 되고 이 부분도 수직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원의 중심이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을 때 지금 요 직사각형과 요 직사각형, 요 두 개 직사각형은 길이가 서로 같으면서 빗변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요 원의 한 점에서 빗변의 근, 원의 접점의 근 요 두 개 길이도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60도라는 각이 여기 30도, 여기 30도로 쪼개지는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특수각 이번 시험에서 30도, 45도, 60도가 나온다면 그 비율 관계를 바로바로 써주는 게 문제 푸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반지름을 일단 R이라고 놓고 생각해주면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2R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 2R, 여기는 반지름인 R,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3R이 된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반지름이 3R인데 전체 큰 반지름의 길이 8이다. 그러니까 R은 3분의 8이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직접 구해보면 2분의 1 R제곱 8의 제곱 곱하기 파이 세타. 자,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적용을 시켜주면 우리는 계산이 3분의 32파이가 된다라고 찾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원의 반지름을 구해놨으니까 요 내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해주면 파이 R 제곱. 자, 그렇게 되면서 9분의 64파이가 된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9분의 32파이가 된다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도 특수각에 관련된 문제로 해석해도 좋아요. 자, 지금 16번 문제 보면 y는 2의 x-m-1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고 그 a, b의 길이가 3루트 2일 때 a점과 b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역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역함수를 구하여라 그런 얘기가 없으면 대부분 문제는 역함수의 성질을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역함수의 성질은 뭐다? y는 x와 원래 함수와 역함수 그 세 개 교점은 일치한다. 자,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줬을 때 요렇게 그려질 거고 요 교점을 a라고 놓고 a, a라고 놓고 요 점을 b라고 놓고 b, b라고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y는 x라는 직선이 나왔을 때 한 가지 기억해주면 좋은 게 자, 기울기가 1이라는 건 x 증가량이 1일 때 y 증가량도 1이다. 45도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기울기가 1이 나오면 1대1 대 루트 2가 성립하겠구나를 생각해주면 편합니다. 문제 풀 때. 그래서 지금 요 AB의 길이가 3루트 2라고 돼 있고 그러면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줬을 때 요 길이 3, 요 길이 3이 된다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 대신에 A 플러스 3을 대입해도 상관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그래프는 A, A와 A 플러스 3, A 플러스 3을 지난다로 식을 정리한 다음에 A 값과 B 값을 차례대로 찾아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y에다 a, x에 a 대입해서 식을 써주면 식이 이렇게 되고 y 대신에 a 플러스 3, x 대신에 a 플러스 3을 대입해서 식을 쓰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2의 세제곱, 어차피 지수의 더하기는 곱하기가 돼서 8 곱하기 2의 a-m-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a 플러스 4는 8 곱하기 2의 a-m이 된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요 8로 양변을 나눠주면 8분의 a 플러스 4는 2의 a-m이 된다라고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요 2의 a-m, 요 2의 a-m 두 개가 동일하니까 2의 a-m 대신에 8분의 a 플러스 4를 넣어서 정리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식이 이렇게 되고 양변에 8을 곱해주면 식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면 7의 2는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a는 마이너스 7분의 4가 되고, b는 아까 뭐라 그랬죠? b는 a에다가 3을 더한 숫자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7분의 4에 3을 더한 7분의 17이 된다라고 찾아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은 7분의 3이 된다라고, 13이 된다라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이제 학교 시험 볼 때 이번에 로그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땐 항상 진수 조건을 조심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많은 학생들이 진수 조건을 안 쓰다 보니까 실수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x가 2보다 클 때, 자, 지금 얘부터 하지 말고 진수 조건부터 써놓고 시작할게요. 지금 절대값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건데 진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x는 2가 될 수 없다를 써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를 적어주고 시작합시다. 자, 우리 절대값 문제 나오면 문제 어떻게 푼다? 절대값 부분이 음수가 될 때랑 양수가 될 때로 나누어 풀자. 그러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 얘네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부분은 플러스로 나오게 되면서 x-2 로그의 더하기는 곱하기가 되면서 식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밑이 10이니까 얘도 밑을 10으로 정리해주면 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밑이 1보다 큰 숫자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식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x-4, x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되면서 x는 마이너스 3과 4 사이가 된다라고 찾을 수 있는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원래 처음 조건 x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x값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x는 2면 안 되니까 2는 빼줄게요. 진수 조건. 그래서 가능한 건 3과 4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x가 2보다 큰데 어차피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냥 바로 한꺼번에 합쳐서 써줄게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절대값 부분이 마이너스로 나오게 될 거고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아요. 그냥 이 절대값 부분만 마이너스를 붙여주자. 그래서 식을 똑같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전개를 해주면 플러스 x, 그 다음 플러스 2. 얘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넘겨서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했다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럼 식이 요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자, 요 경우는 어떻게 된다? 우리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 하자? 판별식을 쓰자.
자, 요 식을 판별식 D를 써보면 가운데 거 제곱 마이너스 4AC. 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그 말은 무슨 얘기다?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항상 아래로 볼록한데 0보다 작으니까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범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무조건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는 무조건 성립하니 0과 1, 마이너스 1과 2 사이의 정수들. 그래서 지금 찾은 얘네 4개가 답이 될 것이고 이 4개를 전부 다 더한 8이 답이 됩니다. 칠판만 지우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 20번 문제가 조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것 같은 문제예요. 자, 문제는 어떻게 돼 있냐? 자연수 n에 대하여 로그 n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자, 정수 부분을 fn이라고 써주자. 그리고 소수 부분을 gn이라고 써주자. 자, 우리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렇게 썼다는 건 이 gn이란 숫자 자체는 0과 1 사이 숫자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기억, 니은, 디귿 중 옳은 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같은 경우 G5, G16, G8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소수 부분이니까 로그 5의 소수 부분. 자, 로그 5의 소수 부분은 어차피 이 자체로 소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공부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교재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 로그 16의 소수 부분을 생각하자. 자, 로그 16이라는 숫자는 정수 부분이 1이기 때문에 소수 부분은 로그 16에서 1을 빼준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로그 8의 소수 부분이다. 자, 로그 8의 소수 부분은 뭐다? 우리 어차피 한 자리 숫자니까 정수 부분 0이 되면서 로그 8 자체로 소수 부분이다. 그러면 얘들을 계산한 게 이 값과 같으면 식이 성립할 것입니다. 자, 얘네들 곱하기 돼서 80되고 빼기 자, 1은 10이 되고 자, 로그의 빼기는 나누기니까 80 나누기 10해서 8이 된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F1000N 곱하기 G100N 얘가 FN, GN, 3GN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F1000N에선 우리가 로그 1000N이라고 써줄 수 있고 그러면 요거는 로그 N 플러스 3이라고 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 N은 처음에 정의할 때 FN 플러스 GN으로 정의해 놨으니 얘 대신에 요 로그 N 대신에 FN 이라고 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수 부분 얘기하는 중이니까. 자, 소수 부분은 어차피 지금 F1000N이니까 소수 부분 G에는 무시하고 정수 부분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G에 어떻게 돼 있다? 플러스 3이 돼 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얘가 FN 플러스 GN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정수 부분만 얘기하니까 소수 부분 날리고 얘만 쓴 것입니다. 그 다음 G100N이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로그 100의 N이 될 것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로그 N 플러스 2라고 써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G100N이라고 쓴 건 소수 부분만 얘기하니까 일단 정수 부분은 필요가 없고 얘도 FN 플러스 GN이 되긴 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소수 부분만 필요하니까 요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 날리면 된다라고 정수 부분을 날리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는 건 Gn만 남는다. 그래서 얘랑 Gn을 곱해준 게 실제로 이 식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끝입니다. 그래서 전개해주면 얘네 둘 곱해서 이거, 얘네 둘 곱해서 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디귿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자, 차근차근 생각해주면 금방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얘이면
이것일 때 문제 조건이 이것이면 문제 다 써줄게요. fn3 3fn 플러스 2가 요건 이것이면 이것이다 라고 돼 있는 문제인데, 얘를 한 가지 생각해주면, 자, 지금 우리가 fn제곱에서 지금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자, fn제곱이니까 로그 n제곱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해주면 2로그 n이 될 것이고, 그 말 즉슨 2fn 플러스 2gn이 될 것입니다. 자, 로그 n이라는 것 자체는 fn 플러스 gn이라 식을 이렇게 갖다 적어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근데 문제 조건을 보면 여기에 정수 부분이 2fn 말고 1이 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2fn까지는 이해가 됐다. 근데 2gn은 다 소수 부분이 아니라 정수 부분으로 1만큼이 넘어왔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2배를 하면서 1만큼 넘어왔다. 무슨 얘기다? 자, 우리가 2GN을 생각해주면 2와 0 사이가 돼요. 그 말은 얘가 0과 1 사이일 때는 GN도 소수 부분으로 다 넘어가고 2GN도 소수 부분으로 다 넘어가지만, GN이 만약에 2분의 1과 1 사이가 된다면 얘를 2배를 했을 땐 정수 부분으로 1이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해석할 때도 n제곱을 했을 때랑 이 fn에서 정수 부분이 하나 더 생겼다. 그 말 즉슨 요 2gn이란 부분, 요 2gn이란 부분은 어떻게 된다? 우리 여기서 이 1만큼이 앞으로 넘어왔다. 그 말 즉슨 gn은 1만큼 넘어오기 위해서 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fn 세제곱 요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로그 n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러면 3 로그 n이 될 것이고, 로그 n은 fn 플러스 gn이니까 3fn 플러스 3gn이라고 식을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잘 봐요. 지금 우리가 2분의 1과 GN은 2분의 1과 1 사이다. 그러면 3GN이란 숫자는 2분의 3과 3 사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요 3GN이란 숫자가 1번 2분의 3과 2 사이가 돼버린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소수 부분이 1만큼만 넘어오게 될 거다. 자, 소수 부분에서 얘는 1. 얼마 숫자니까 1이 정수 부분으로 넘어가니까 요 1번식일 때는 fn 세제곱은 3fn에서 어떻게 된다? 1만큼만 넘어오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경우,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은 3GN이 3보다 작은 경우 생각해 봅시다. 자, 요 경우는 어떻게 된다? 얘가 2. 얼마. 그러니까 fn 세제곱의 정수 부분은 3fn까지는 동일하지만 소수 부분에서 2란 숫자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보듯이 여기서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디귿에서 얘이면 2라고 써놨기 때문에 틀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서술형 문제였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리고 22번 문제 한 가지 팁만 주자면, 가끔 학생들이 이런 글 문제, 지금 22번 문제가 없는 학생들은 많은 문제집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인데 퍼센테이지 문제예요. 퍼센테이지 문제고, 근데 이러한 문제는 백분율을 생각해가면서 식을 정확히 써내려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읽고 식을 만들어가는 걸 습관을 들이면 글 문제는 비문학 문제 풀듯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험 잘 보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